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 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인천지검까지 이제 압송되는 과정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억울하다 이런 기조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이분이 그 유병헌 씨의 딸로서 그 모리알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무그룹 계열의 뭐 자금,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92억 원이라고 하는 그 자금을 횡령해서 그 개인 재산을 일구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지 않느냐. 네. 또 예를 들면 뭐 유병헌 씨의 사진첩 같은 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비싼 가격에 회사를 통해서 사주면서 그 남은 차액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런 건데요. 네. 결론은 이거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뭐 배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안전에 관련해서 사용되던 돈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제대로 거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빼돌렸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형성해 놓은 재산을 통해서 구상금을 청구해서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 5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 그 돈의 일부라도 조금 보전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강제 송환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 유병헌 씨 일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거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이 5천억 원 정도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월호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월호를 운영했던 뭐 그 청해진 해운이라던가 이런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사망했고 또 그들에 대한 뭐 구상을 기다리느라고 우리 또 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나라에서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청구하려고 봤더니 유병헌 씨 일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걸 압류한 게 1,200억 원 정도를 이제 압류를 해놨어요. 나라에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1,200억 원은 문제도 아니게 1,600억 원 정도가 가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은행권으로부터.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이미 우리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먼저 이렇게 보전 처분 해놓은 것들에 우선해서 먼저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받았던 돈 중에 일부는 뭐냐면 장남 유대근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2년 동안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35억 원 정도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그분에게 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봤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구상권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달 14일부터인가요? 아마 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장녀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초호화 생활을 한 걸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건가요? 근데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일단은 유섬나 씨의 책임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유섬나 씨가 이 상황과 관련돼서 돈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유섬나 씨가 어떤 돈을 사용한다 해서 그 돈이 이 세월호 관련된 것에서 밝혀진 뭐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돈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예를 들어 유섬나 씨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해외 재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 추진 같은 거를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는 게 차남이 있습니다. 차남 같은 경우도 5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지금 이제 수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행적이 묘연해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병헌 씨 일가와 관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서 형을 살기도 했고 뭐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전도 됐지만은 예를 들면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어딘지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섬나 씨도 뭐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체포가 프랑스에서 됐지만은 3년 동안을 이 소송을 거치면서 이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또 그중에서 이제 자기의 미성년자 아들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1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났죠.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가장 이제 부유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게 아마 1,000억
건 정도 된다고 하나요? 아까 1천만 원, 월세가. 월세가 1,000만 원 월세가 정도?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물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자기가 어디 갔는지는 꼬박꼬박 알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럼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3년 동안 송환을 미루기 위해서 계속 법적인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건지 프랑스에서 상황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 부분도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 갑자기 정유라 씨도 막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정유라 씨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3년 동안 소송을 하다 보니까 할 건 다 했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는 좀 체제가 조금 이원화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끝이지 않습니까? 네. 이 프랑스는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있고 행정법원은 또 행정법원대로 또 따로 최고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꽁세 유데타라고 하는 행정법원까지 모두 가서 결과적으로 넌 돌아가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죠. 법적으로 다 끝났다는 그렇죠. 거죠, 프랑스에서. 그러면 유섬나 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유럽 인권재판소에 다시 탄원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질질 끄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네. 또 본인이 아까 이제 인천지검에 도착해서 기자회견 내지는 뭐 얘기하는 것에 비추어 보게 되면 본인이 너무 안타까웠다. 또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가 아니고 고문이 행해진 나라이고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난 좀 들어와서 제대로 좀 나의 억울함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공정한 심사를 받고 싶다. 그렇지.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것이 진심인지 네. 그냥 변명에 불과한 것인지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난 그 정권과의 자기네들 간의 그 연결고리 같은 것들은 좀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유섬나 씨가 3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게 정유라 씨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오늘 그 유섬나 씨가 들어오는 비행기에 정유라 씨의 아들도 같이 타고 들어왔거든요. 아들을 그 보호하던 그 마필 보모사도 그렇고 보모도 마필 그렇고 관리사도 마필 관리사도 관리사. 같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예, 검찰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동안에 생활하면서 사용한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물어봤는데 정유라 씨는 계속 모른다고 하고 예. 실제 돈을 집행한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돈을 꺼내서 써서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했고 누구에게 보고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 혹시 그 돈의 출처 같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영장을 청구당해서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사실은 잘 몰랐지만 어쨌든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 혐의점이었던 입시 비리 관련된 재판이 모두 다 종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본인을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온 건데 들어온 다음에 영장이 기각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랑 같이 있어야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데 좀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기를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네네. 애기 엄마를 별것도 아닌 혐의를 가지고 다시 영장까지 청구하는구나라는 식으로 또 비난할 수가 있고 본인은 여론이나 언론에다가 이제 약간 동정표를 얻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아기를 이제 빨리 데리고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그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약간 해석이 다르기도 하고 저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범죄인 인도 조약법 10조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10조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청구국 즉 한국이 지금 정유라 씨를 덴마크국에다가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청구국에서 피청구국인 그 덴마크에다가 요청을 할 때 이 범죄인에 대해서 특정해서 정해놓은 그 혐의 사실 이외에 다른 혐의 사실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증을 해달라. 그게 바로 10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특검에서는 아직 초창기에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걸 청구했었기 때문에 네. 가장 확실한 것이 두 가지였죠. 업무방해와 그 청당고 관련돼서 그 공무집행 방해. 근데 그 두 가지를 적시해가지고 이제 제출했던 거예요. 네. 덴마크의 검찰에서는 그걸 확인해가지고 너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람을 뭐 처벌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을 시킨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있는 혐의 사실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점은. 그러면 검찰로서는 새로운 혐의 사실을 더 집어넣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범죄인 인도조약법 10조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이 뭐 덴마크 정부에다가 뭐 양해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우리나라 범죄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사처벌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덴마크한테 물어봐서 한다? 이건 약간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거를 10조 조항을 약간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하면 10조에는 분명히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보증만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처벌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3자 뇌물죄라든가 삼성과 관련돼 있는 뭐 외국간 거래법 위반이라든가 범죄수익 은닉죄라든가 이런 큼직큼직한 죄들에 대해서 한번 수사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걸 집어넣어서 청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처벌은 그런 죄들에 대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이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해야지만 이 전체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예, 해석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 장시호 씨 그 최순실 씨 조카 아니겠습니까?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자정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장시호 씨 사실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정유라와 정유라의 아기를 봐달라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석방이 된 뒤에 정유라 씨와 만날까 아니면 어떤 연락을 할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만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껄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어쩌면은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의 그런 캐릭터상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네. 그래요. 약간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있는데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아이를 잘 돌봐달라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2층에 있는 네네. 돈을 갖다 써라라고 한 것은 정유라 씨도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에 이 아기를 돌봐줄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잘해라 이제 이런 얘기였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장시호 씨는 물론 풀려났지만 이제 거의 원수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홀가분한 지금 지경에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 장시호 씨를 굳이 만나거나 뭐 도움을 청할 필요는 사실 전혀 없는 거고요. 네. 예. 이제 특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죠. 8월 네네. 8일 네. 그러니까 영시를 네. 기준으로 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해서 계속해서 구속 기간을 재청구했죠. 만료했지만 예. 장시호 씨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법원에서 물어보거든요. 검찰에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럼 그쪽에서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적의 처리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적의 처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절차에 맞춰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장시호 씨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시호 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나 뭐 실체적 진술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특검도 의미로 불렸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고마웠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네. 이 사람을 내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장시호 씨가 지금 풀려나긴 했지만 사실 끝난 건 아니에요. 재판을 그렇죠. 또 받아야 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은 그 여러 사람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재판을 한 명한테 대해서만 선고할 수가 없죠. 이거 네. 공범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선고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간이 서로 들쭉날쭉한 것들을 조정한 거에 불과한 것이고 예.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횡령 혐의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지센터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미 나와가지고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겠지만은 아마 검찰 구형에서 많은 혜택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검사가 어느 정도 구형을 하면 그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지금 봐달라는 뜻이구나라고 재판부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네.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장시호 씨에 대한 혐의 사실을 가장 적게 해서 당연히 이제 구속은 다시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새로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이죠.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청구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위로 봐야 되나요? 중징계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저는 좀 사실 중징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면직은 사실 중징계에 속하죠. 네네. 속하지만은 검찰 면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징계 면직이 있고 의원 면직이 있어요. 의원 면직은 본인이 그 직을 그만두고 싶다 스스로 사표를 내는 걸 네네. 보통 말하고요. 징계 면직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감찰 결과를 가지고서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그쪽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징계의 하나의 그 사유로서 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 네.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변호사법 위반, 그러니까 변호사법에 지금 적시되는 것처럼 2년 동안 변호사 활동만 못할 따름이죠. 네.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해임이 되거나 파면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금이 많이 삭감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이 두 분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뭐 얼마나 중징계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기왕요법 위반을 이제 얘기를 했고 네. 이 안태근 그 국장에 대해서는 그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었죠. 이제 네. 그것은 안태근 국장이 사용한 돈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네. 어쨌든 법무부에서 이 일선 검사들에게 지급하는 그 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범위 내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이고 네. 이제 그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기왕요법 위반을 적용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1인당 그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돈 봉투도 주고 밥도 거의 9만 5천 원, 한 10만 원 네. 정도 되는 돈을 1인당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보니까 아무래도 100만 원 넘는다. 게다가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의례적으로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넘어선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김연아법 위반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 과연 그것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돈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특수활동비가 무엇인지부터 따져가지고 예전에 썼던 것들까지 다 소급해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감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다만 오늘 그 결과 발표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의 쓰임이나 용도나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방향을 설정해 놓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노력은 당연히 진즉부터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검찰 그리고 법률 관련해서 이슈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